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했는지, 특히 북한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24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약 20분가량 진행됐는데 네. 북한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기록한 바로는 딱 1분 정도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평화를 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대신에 대담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매회 언급해 왔지 않습니까? 네. 좀 어감의 차이도 또 올해는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네. 올해 연설 중에 북한에 관한 언급은 짧았지만 작년과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2017년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를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기도 했고요. 기억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핵무기 개발과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이 많아서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이런 시험을 이뤄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1차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열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면서 다소 이제 유화적인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 하루 전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숙소를 찾아가서 정상회담을 했죠? 최근 한국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네. 당시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겠다, 트랜스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추가로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추가 3차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이전 많이 했던 얘기들이죠.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 저도 그 문장은 거의 외웁니다. 네, 그렇죠? 거의 교과서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 하네요. 네. 김소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의 김지선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선입니다. 네. 자, 조금 전 김소연 기자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도 같은 날 총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로 삼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또 함께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또한 비무장지대 내에 유엔 기구나 평화생태문화기구를 유치하겠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38만 발의 대인 지뢰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유엔 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함께 제거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개발할 건가라는 얘기도 많았고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 자체도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해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이미 담긴 내용입니다. 네. 또 지난해 9월 19일이죠.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체결된 뒤에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가 실제로 일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목되는 내용은 바로 이 비무장지대 내에 이 유엔 기구 등이 상주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없애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겠죠? 네, 정확하신데요.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실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체제 보장이나 혹은 또 종전 선언 등 약간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오갔다는 점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자 이런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엔 총회 현장을 또 직접 발로 뛰셨는데 자,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뉴욕시는 매년 그랬듯이 이런 이 유엔 총회 기간 며칠 전부터 시민들에게 이 총회 기간에는 맨해튼 곳곳을 다 막을 것이니까 마음을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총회가 열리는 유엔 본부 주변을 비롯해서 맨해튼 중심부의 상당 부분이 폐쇄가 됐습니다. 또 차들도 당연히 많이 못 다녔고요. 곳곳에 뉴욕시경 NYPD가 쫙 깔려서 사무만 경비를 섰습니다. 물론 유엔 본부 주변의 검문 검색도 상당히 강화가 돼서요. 유엔 출입증이 없으면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뉴욕의 김지선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토크 오늘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소식을 기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